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바로 어젯밤이었죠. 헌법 11조에 수록된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데요. 이제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부패 혐의로 수감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벌써 구치소에 이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좀 뼈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썩은 부분은 우리가 또 잘 도려내야 새살이 자랄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난해 광장에서 촛불의 바람이 분 이후에 참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동안 우리 쭉 지켜봐 왔습니다.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고 또 갑질을 일삼아온 사람들 어떻게 추락했는지 우리가 잘 지켜봤는데요. 뭐 씁쓸하긴 하지만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 희망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의 큰 물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맘때쯤 또 우리의 선택이 또 한번 중요해진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는 6월 13일이죠. 이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이 나라의 국민, 우리가 주인이다. 이걸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우리 소시민들의 터전이자 삶의 이야기가 넘실대는 곳 5일장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찾아갈 5일장은요. 경남 남해군을 대표하는 남해장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생겼으니까 무려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400년이 지난 지금 2018년 봄에는 남해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지금 떠나봅니다. 아, 황홀한 여명이여. 남해장에 태어난 새벽 풍경이다. 일찍들 나오셨네, 예. 5시 반, 5시 그래도. 이거는 단 건데, 떡이 빨간 고기. 이런 거는 수입이 아니고, 아니 명태가 아니고 남학산. 진짜 맛있는 고기야, 불고기. 네, 미는 고급스러워. 아, 그렇습니까? 이 고기 고급스러워. 차례상에 올리는 거는 대가리를 안 떼고, 그냥 일반 반찬 하는 거는 그냥 대가리가 별로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떼버리고. 맛있게 드시고 또 오시다. 날이거든요. 그냥 시장 들어와서 하다가 뭐 여기 이렇게 저렇게 배우다가 시작했죠. 서울 살다 왔죠. 객지에서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왔지.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뭐 40대부터 해가 연령대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거죠. 예전에 비해서. 시장 전체로도 제일 젊어요. 좀에 기다려 주이소. 금방 썰입니다. 형님도 기다리면서 설아 계실 때 그냥 한 번씩 보라고. 이런 사진들 보면 이 맛이 돌잖아요. 파워 블로거 뺨치는 먹방 사진에 스타 방문 인증샷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뭐 다 좋아하시지. 그래가 많이 도와주시고 한 번씩 보면 아이고 이제 시장 사람 다 됐구나 니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하시고 겨우 10년인데 뭐. 아직 멀어져 한 30년 돼. 그게 바로 장꾼의 길. 코끼리 조개? 코끼리. 아, 코끼리. 코끼리처럼 생길 때 코가 길고 라면 잘 안 나오는데 바다 밑에서 달걀을 잡아내가지고 요 까만 꼭지 있네. 그걸 깎아가지고 그걸 장만해가 자식이 되세요.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얘가 맛있지. 이게 옛날에는 다 일본어로 수출하고 이랬는데 이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남해 읍 한가운데 떡하니 들어앉은 남해의 대들보. 13,000명 은미는 물론 타지 손님도 취향 저격. 홍대, 애기도 홍대. 사과대도 별한 날만한데. 과실수는 다 있어요. 반가운 묘목상이다. 아이 고만 내가 심심풀이로 소일거리로고만 생각나면 한남도 사다 심는 거야. 옛날에는 살구가 있었는데 요즘에 살구나무가 거진 없어요, 손에. 그래 다시 이제 옛날같이 계란gen 살구 한번 씌워봤어. 무궁이에요,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한 단 부탁해요. 우리
보리같이 생겼다 이가. 이게 와 보리같이 생겼습니까? 보리같이로 보리 피 갖고 열매 들 때 딱 요면에 방울방울 물가지고 보리 꺾거든. 아. 그래서 보리새우. 일명 오돌이. 멸치보다 칼슘도 훨 많이 들고 좋아. 그 우리 자연산 물며 양식 말고 청달이라고 바다 나물 있어요? 까만 거. 쭉 살큼 삶아가지고 뭉치 먹으면 맛있습니다. 사프 삶아가지고. 살큼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근데 이게 오일 맞는 데나 청정 지역이 맞나? 아. 어머니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빵이 맛있어서 부산서 이까지 빵 사러 왔어요. 우리 남에 나는 국산물 일단 농사 지어 하거든요. 5가지 김밥. 치자, 유자, 흑마늘, 모시, 돼지 감자 넣고 푹푹 쪄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충무에서 엊그제는 15개 사요. 아니다 18개 사가요. 전에 어르신들은 이걸 더 좋아해요. 뜨끈할 때 호호 불어 잡수시다. 남해의 유일한 상설시장. 더 보태서 끝달이 2일 7일 닷새마다 장도 선다. 대구에서요. 어쩌녁에 우리 여기서 1박 하고 이제 아침에 시장 보고 어제가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해 여행 왔어요. 서해안 쪽보다는 훨씬 낫죠. 예. 물이 좋잖아요. 남해 안이. 또 우리 집사람이 먼 길까지 산대요. 아, 생기면 좋지요. 근데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으로 간다고요? 예. 빨리 해라. 지금 시간 없다. 12시 50분. 지금이 딱 제철. 남해안 털개도 슬금슬금 개걸음. 원래 고향은 남해인데 창원에서 이제 그 집이나 일식집 이런 데 좀 일을 좀 오래 했어요. 어릴 때 하고는 여기가 지금 많이 변했어요. 제 어릴 때는 여기 개코너가 없었거든요. 이 라인이 없었어요. 외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런 이 활성화, 해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저도 놀랬죠. 잘 됐다 생각해야죠.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또 지장도 활성화되고 있죠. 빨간 고기. 달근데 말려갖고 쪄 먹으면 맛있어요. 좀 사갈랍니까? 예. 4,000원치 벌고 소금 1,000원치 보고 5,000원치 벌었는 것 같다. 어떤 데는 15,000원 집이가 종이를 파는 게 그래 가는데 장담년 처리돼서 지금 좀 그거 소금하고 매주고 펑께는 그 매사에 좀 올려주고 우리 장사 안 되네. 그 30마리 팔았는데 이 가게 살 적에 전세 500만 원 걸어놓은 게 있는데도 모자라서 군농협에서 500만 원 대출을 하니까 그어서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장사가 시분기 아이란 말씀. 손해 가는 것도 있고 원가 받는 것도 있고 조금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장사가 전부 다 붙이려고 무지 해먹긴 거. 사시사철 싱싱객가장 120년 전통을 자랑한다. 국민을 좋다고 아버지한테 따라다니면서 그럼 그때부터 직업을 가지시는 지금 딱 이 자리 있어. 60년. 거진 한평생 신고 벗고 쌓아온 세월의 신발탑. 장사도 안 되고 전부 젊은 사람들 메이커 신제 뭐 일반 재래시장도 신을 안 신는 게. 내가 아침에 펴놓으면 할매 가서 이제 낮에 장 보고 또 점심시간 점심교대 해주고 오후 되면 또 내가 가서 그렇게 드리고 내 힘단 데까지 할깁니다. 앞으로 뭐 말만 해. 사이즈는 다 나온 게. 매일 아침 발도장을 찍는다. 왜 저렇게 줄을 갖다가 이어놨어요? 줄을 달아놔야만이 이렇게 걸거든요. 위에 말린다고. 위에 달리고 밑에 달리고 이렇게 말리고. 한 발에서 가면 찢게 찢게는 못 찍으니까 발에는 고양이 다 먹고. 남해 시장에는 고기를 깨끗한 고기 이제 바로 들어온 고기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여기서 건조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판매를 하거든요. 바로 들어온 고기를 바로 만들어 따니까 마른 고기 자체가 엄청 깨끗해요. 이렇게 이 어머니도 그 고기를 사러 오시거든요. 이야. 예, 근데 여기서 바로 직접 보고 바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뭐 사러 오셨어요? 가자미. 가자. 네, 서울로 보내려고. 남의 사람 장남에 뭐. 오대 동해 것 찾을까이.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집에서 일을 가지고 오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손님도 편해하고 일단 믿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루프탑 생선? 태양열로 말리는 청정 가자미. 망설이지 말고 올라와 들어와. 저 진짜 이 남해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 상인들의 이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루프탑 생선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저 그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시장이 좋은 게 뭐 맛있는 풍경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인심 좋은 그 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사투리를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 경상도 특유 억양 들으셨잖아요. 저거 진짜 맛있는 고기다. 누나 내 잘하나? 오빠야. 이상하다. 자, 이렇게 사투리를 또 보니까 더 정겹기도 한데요. 네. 이 좋은 소식이 이 5일장이 40대 상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니까 더 기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행하게 되면 꼭 그 지역에서 먼저 찾는 곳, 유명한 곳을 찾게 되는데 이제는 5일장을 찾는 또 실속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철 식재료와 그 지역의 특산물들 가장 또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번 주말 5일장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있잖아요. 뭐 고흥장이 바로 내일서고요. 또 고흥과역장이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가족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 나들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는 전시회 자주 가시나요? 아무래도 전시회는 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가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용선 아나운서 사실 미술 그리는 거 좋다고 했잖아요. 어때요? 미술 해보고 싶죠.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미대 오빠를 꿈꿨다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캠퍼스백 딱 들고 미술은 꼭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종목 중 하나예요. 이렇게 미술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전시회도 좋고 모든 거에 대한 그런 영역이 넓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 그림 한번 그렸는데 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이유로 미술과는 거리를 멀게 한 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또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고 재밌게 배우는 미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봅니다.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와 전시회는 이제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아졌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미술 작품들을 보다 보면 선과 색으로 빚어낸 세계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작가들의 그림 실력을 부러워만 하는 시간은 이제 그만! 내가 보고 내가 느낀 풍경들을 직접 그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주에서 한국화를 그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구라도 쉽게 배우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미술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예술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을 스케치하는 펜 드로잉부터 전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한국화까지 미술을 더 가깝게 즐기는 방법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포항시내에 위치한 한 카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카페 같은데요. 이곳에선 커피를 마시며 그림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소문대로 카페 한편에서 무언가 그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 혹시 그림 가르쳐 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드로잉 클래스를 열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펜 하나로 빈 종이 위에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종호 씨. 그는 어떤 그림 수업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저는 펜을 이용한 드로잉 클래스와 수채화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차 드로잉 클래스지만 종호 씨의 SNS에는 수강생들과 종호 씨가 그린 펜 드로잉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졸업 작품을 끝내고 포항을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작업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학생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드로잉 클래스를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사실 제가 작업실이 없는데 고민을 하던 차에 카페에서 자리를 빌려주셔서 지금 카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규 클래스가 있는 날, 수강생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각자 필통에 있는 펜과 연필들을 이용해 원하는 사물을 그려보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필로 화분을 먼저 그려서 크기를 정하는 게 좋아요. 이 선 여기서 점점 각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수록 점점 각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그리실 때 관찰을 좀 난간 같은 거 할 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물이나 사진을 이용해 그리고 싶은 대상을 정하면 종호 씨는 펜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요령과 주의할 부분들을 짚어주며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돕습니다. 초보반이라기엔 대단한 실력들인데요. 수강생들은 어떤 이유로 펜 드로잉을 배우게 됐을까요? 제가 낙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스케치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막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카페 놀러 왔는데 이런 게 붙어져 있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시각을 넓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똑같은 그림이라도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것도 신기한 것 같고, 또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잖아요. 다른 뭐 보통 뭐 미술 한다 하면 뭐 물감이나 뭐 그런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펜만 하나 있으면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그릴 수 있고, 나의 기분과 느낌을 더해 사물과 풍경을 기록할 수 있는 펜 드로잉. 수강생들이 느끼는 펜 드로잉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뭐 늘 하던 일상적인 고민이나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냥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랑 친숙하게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림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뿌듯하고 그래요. 펜으로 하루를 기록하는 새로운 방법. 펜 드로잉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풍성하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본인의 기록하는 일상, 사진으로 기록하실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좀 더 본인의 손으로 생동감 있게 그릴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용기 내서 도전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고즈넉한 경주의 풍경에 꼭 어울리는 그림은 한국화가 아닐까요? 경주 봉황대와 대릉원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이곳에 한국화의 매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묵화부터 민화까지 한국화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화 작업실입니다. 경주에서 나고 자란 혜영 씨. 경주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화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경주에서 제가 자라면서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미술대학을 가서 한국화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도 경주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화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한국화 작업실을 만들게 되었어요. 색다른 경주 여행을 원한다면 단 몇 시간이면 완성할 수 있는 한국화 원데이 체험 수업을 추천합니다. 오래도록 남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화는 일반 수채 물감과 달리 물감 가루를 악교에 섞어 좀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만드는데요. 물감부터 밑그림까지 체험객들을 위해 꼼꼼하게 미리 준비합니다. 한국화 수업은 원데이 수업과 정규 수업이 있는데, 원데이 수업은 원하시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가족, 연인, 반려동물, 친구들 이런 그림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림을 채색을 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화 체험 수업도 마련돼 있는데요. 익숙한 만화 캐릭터 대신 민화 그림에 도전해보는 아이들.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를 통해 한지와 우리의 전통 미술을 좀 더 친숙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컬러링북이나 색칠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색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화나 이런 어린이 한국화 수업 같은 경우는 전통 수업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화를 놀이처럼 접하다 보면 우리 문화를 자연스레 익히게 되고 애정하는 마음까지 생기지 않을까요? 스케치북 대신 한지 위에 크레파스 대신 붓펜으로 열심히 그려봅니다. 한지는 수정이 안 되니까 그 밑그림을 A4 용지에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한지를 덮어서 따라 그릴 수 있게 편하게 그리는 거예요. 직접 그린 그림 위에 마음에 드는 색으로 색칠하고 텀블러에 넣어주면 완성!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민화 텀블러가 생겼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한국화 체험 수업 어땠나요? 선생님이 잘 도와주고 색깔도 예뻐서 재밌었어요. 한지는 잘 안 그리는데 그리니까 느낌도 신기하고 펜 색깔도 예뻐서 재밌었어요. 성인 수강생들은 민화와 한국화 채색을 주로 배우는데요. 섬세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손끝에서 미인도가 탄생하기도 하고 금세 한 폭의 꽃이 피어나는 걸 보며 성취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꽃잎이 가려지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4번, 5번이랑 1번 사이에. 아, 1번 사이에.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가채 머릿결 방향으로 먹선을 먹물 얇게 묻혀서 먹선을 위에서 아래로 살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요.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문자도를 이용한 채색 수업도 인기인데요. 경주라는 글자 안에 경주의 풍경이 가득한 이 그림도 혜영 씨의 디자인입니다. 원하는 문자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독특한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것도 형태가 참 이쁜데 여기에다가 다양한 그림까지 넣으니까 더 뜻깊고 이런 예쁜 그림을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색상이 화려하지 않고 그리다 보면 이게 소재가 자연에서 온 것이 많기 때문에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곳곳에 살아 숨쉬는 역사 문화 도시 경주. 경주에서 만나는 한 폭의 한국화는 경주의 느낌을 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체험이 아닐까요? 경주에 오시면 한국화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한국화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배우는 미술. 일상을 기록하는 펜 드로잉부터 한국화 체험까지 다양한 장르, 다양한 기법으로 감성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에 예술을 더해주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날리던 눈발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은 상당히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면서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 역시 맑고 화창한 봄 기운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한 벌 챙기는 게 좋겠고요. 미세먼지 역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큼한 봄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충청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박현 아나운서는 봄철 대표적인 과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봄철 대표적인 과일, 당연히 딸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딸기죠. 요즘 그런데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요. 겨울철에도 딸기 되게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딸기의 제철은 그래도 뭐니 해도 봄입니다. 봄. 맞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요. 뭐 사탕도 딸기맛 사탕만 먹고 딸기 정말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상큼하고 빨간 딸기 한 입 먹으면 이 입안에 과즙이 팡팡. 입에 벌써 침이 고이네요. 네. 정말 맛있죠.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삼시세끼 딸기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딸기가 또 요리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맛있는 봄 딸기의 대변신 충북 부여에서 확인해 봅니다.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을 찾아 산과 들로 헤매는 남자 박찬규. 신선하면서도 깊은 맛,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맛을 찾아 황금젓가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밤새 아침 햇살을 기다린 들판은 오늘도 맛있는 먹을거리를 내어줍니다. 언제 찾아와도 넉넉하고 푸근한 이곳에 저는 오늘 무엇을 찾아왔을까요? 아침 햇살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달려온 이곳은 부여군 구령면입니다. 고향 마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집, 모델하우스 아니고요. 게스트하우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양옆으로 있는 이 비닐하우스. 이 비닐하우스 안에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이 무럭무럭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만 해도 상큼한 딸기.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과일 딸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죠. 오늘은 딸기와 함께 상큼한 봄을 맞아보겠습니다. 야, 이 향긋한 딸기향 매우 좋습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려 있고요. 아주 안에 일하고 계시네요. 하우스 안에선 제철 맞은 딸기를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딸기가 유난히 붉고 탐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많이 따셨네요. 네. 야, 이 딸기가 어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또 곱고 예쁘대요? 딸기가 sắc 예쁘잖아요. 예. 빨갛고. 오. 그리고 저 닮았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딸기가 곱네요. 어머니, 오늘 그럼 몇 시부터 나오신 거예요? 오늘 3시 약간 넘어서요. 새벽 3시? 네, 예. 그렇게 일찍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일찍 나와서 따야 신선하잖아요, 딸기가. 야. 신선하면서 이 딸기 드시는 분들이 좀 신선하게 드시게.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신선한 딸기를 제공하기 위해 부여 농민들은 새벽잠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 수고 덕분에 유난히 탐스럽고 신선한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딸기 하우스 안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죠. 여기는 왜 고설이라 바닥이 뭐 항상 청소하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딸기를 안 씻고 그냥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청결해야 돼. 이 안에 깨끗해야 돼. 네. 그러면 이 안에 흙 같은 건 없어요? 네, 흙은 없어요. 오, 그럼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코 배지락이 해가지고 이게 흙이 아니에요. 이게 흙이 아니라고 나무 코코넛 껍데기. 오. 네, 그걸로 배지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액 재배로. 그럼 영양분하고 물은 어디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호스 있죠? 첨적 테이프. 아, 호스가 다 안에 있네요. 네, 양쪽에 2개 있어가지고 양분을 여기서 공급하는 거 물하고. 비옥한 토질과 풍부한 일조량,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생산 기술까지 더해져 단단하면서도 향과 단맛이 뛰어난 딸기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딸기는 차가운 물에 30초 이상 푹 담가놓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아, 정답은 X 바로 나오네요. 왜 안 돼요, 어머니? 물에 담그면 신선도가 없어지죠. 그럼 씻을 때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좀 씻어주시고 잡수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는 안 씻어도 그냥 잡수실 수는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딸기는 종이 상자에 넣어서 보관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 아, 종이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예. 물 안 닦은 상태에서 넣어도 곰팡이가 나거든요. 물러지고. 그런데 물이 씻은 상태에서 비닐봉다 넣으면 좀 곰팡이가 심하죠. 이렇게 정성껏 길러낸 딸기는 산지 유통센터에 수확, 크기별로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부여 딸기는 이른 아침 수확해 당일 바로 대형마트와 시장으로 출하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벌써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비자를 만날 일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가 직접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으면 또 이 딸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딸기는. 요리는? 요리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고 이건 요리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자,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황금젓가락아 알려다오. 어디로 가면 되니? 어디로? 여기로! 자, 갑니다. 여기로! 딸기의 색다른 변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걸음을 제치겠죠.
일본 조리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특급 호텔 조리장을 맡고 있는 김동진 셰프. 대통령 의전 요리 경험까지 있다고 하네요. 자,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1번 카메라 준비됐고요. 자, 2번 카메라 돌았나요? 돌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젊으시네요. 좀 경력이 화려해서 좀 연배가 있으실 줄 알았거든요. 예. 그만큼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주 분야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저는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리 전문 학교를 나오고 일본 요리 전문점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갔다가 와서 여기서는 이제 서양 요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가져온 게 딸기거든요. 이 딸기 하면 디저트, 후식으로는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주 메뉴로도 가능하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딸기 튀김, 딸기 샌드위치, 딸기 파르페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3가지만 드셔도 한 끼 식사가 충분히 되고요.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딸기로 튀김을 만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일본화 시켜가지고 꼬치에 껴가지고 2가지 맛을 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맛입니다. 김동진 셰프가 알려주는 딸기 요리. 첫 번째로 딸기 두부 크림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텐데요. 향긋한 딸기는 얇게 점여서 준비합니다. 딸기의 붉은색과 반대되는 푸른색을 내기 위해 봄나물 하루나를 데쳐서 사용하죠. 믹서에 두부와 데친 하루나 그리고 소금 설탕을 넣고 잘 갈아주면 됩니다. 곱게 갈린 두부를 이용해 생크림을 만들 차례인데요. 우유 대신 분유를 넣고 또 고소한 맛에 콩가루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이렇게 완성한 두부 생크림을 빵에 펴서 발라주면 됩니다. 딸기가 비타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단백질, 칼슘 이거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궁금해하는 딸기 튀김을 만들어 볼까요? 딸기의 식감을 그대로 내기 위해서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돌돌 감싸주면 됩니다. 200도 가량의 튀김 온도로 해서 튀겨냅니다. 10초 정도. 바삭한 식감과 딸기 그대로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맛이 되겠습니다. 딸기하면 음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먼저 마시기 좋게 얼음과 함께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딸기와 두부 생크림으로 파르페 완성! 파르페 같은 경우는 두부 생크림의 고소한 맛과 딸기의 당도를 더 올려주기 위해서 얼음과 같이 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황금젓가락을 들고 힘차게 외쳐봅니다. 요레카! 야, 박수! 딸기의 새로운 재발견, 재탄생입니다. 야, 누가 딸기를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그리고 식후에 디저트로만 먹는다고 했나요? 오늘은 당당하게 이 식탁의 주인공으로서 메인 요리로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리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예, 3가지 물론 다 신경을 썼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이 보시면은 두부 생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안에 있는 생크림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생크림 하면은 단맛과 느끼한 맛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탈피를 해서 두부와 콩가루와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유당이죠. 분유를 사용을 해가지고 되게 고소하면서 건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왠지 향긋한 딸기 향기에 취하고 싶어라. 튀김과 샌드위치 그리고 파르페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조리법으로 탄생한 색다른 딸기 요리. 지금 황금젓가락이 만나봅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겠습니다. 야, 뭐부터 먹을래? 얘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예, 한번 그러시죠. 딸기의 고정관념을 깨는 딸기 두부 생크림 샌드위치. 달콤하면서도 든든한 맛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신선한 그대로인 딸기 튀김. 두말하면 잔소리죠.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파르페는 떠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쭉 마셔봤습니다. 야, 이렇게 딸기로 만든 음식으로만 배를 채운 것도 처음이네요. 든든합니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누구나 다 손쉽게 손쉬운 조리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한번 해봤으니까 아마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황금젓가락의 주인공 딸기 디저트로 그리고 식전에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시고 상쾌한 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딸기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입안에 상큼한 봄을 가져다주는 딸기.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나면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 봄엔 딸기로 더 상큼해지세요. 아니, 이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이 딸기 튀김에다가 두부 생크림 넣은 딸기 파르페, 딸기 샌드위치까지 네.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쁜데 저도 나중에 잘 만들어서 도시락 한번 싸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락 저도 살짝 맛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네, 얼마 전 막을 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요,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이 딸기가 그렇게 맛있다라고 또 극찬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화제가 또 되기도 했었어요. 네, 화면 보니까요, 뭐 별다른 재료 필요 없이 이 딸기만 있어도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거니까요. 네.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딸기로 한번 맛있는 요리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또 오가고 있어요. 네,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 능력과 동등하게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걸 뜻하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남녀에 대한 차이 혹은 차별에 대해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 근무 이후 집에 돌아와서 일하는 가사 노동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남성들의 노동 시간은 40분여라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양성평등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요, 결혼과 임신 또 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지역에선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라는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다음 주 여수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는 관계자 모시고 지역의 여성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성혜란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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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 여성 일자리 박람회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박람회인가요? 여수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올해 9번째 맞는 여성 특화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28일 여수시 흥국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재채용관, 직업 창업정보관, 그다음에 원스톱 컨설팅관, 그다음에 취업정보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네. 그런 준비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창업의 의사가 당장 없더라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여성들이 축제의 장이다 생각을 하고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일자리 박람회 이번이 9회째를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좀 초기로 돌아가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됐던 계기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일자리 박람회는 일반적인 일자리 박람회는 전국이나 전남 동부권이나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준비한 일자리 박람회는 여성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후 다시 시작하려는 여성들에게 좀 힘과 용기를 실어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한 박람회인데요. 당일 우선 그 면접 준비가 되고 취업 준비가 된 여성들도 오지만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3년 후, 5년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또는 내가 그 잊었던 내 직업적성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오는 여성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여성들에게 코드를 맞춘 일자리 박람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박람회가 필요했다는 건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현저히 적었다,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가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 우리 지역 현재 여성들의 사회 진출 현황 어떤가요? 그 사회 진출 현황의 지표를 고용률로 봤을 때요. 전남의 고용률은 오히려 그 전국보다 좀 한 2% 상회하는 56%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여수의 경우는 전국의 가장 하위권인 48%, 9%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전남이 전국보다 높은 이유는 그 남편을 따라서 집안에서 그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바로 고용률로 편입이 되고요. 네. 여수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도 적을 뿐더러
여성 친화 직종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현재 여성 인력센터에 계신데 센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또 사례들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의 설 자리가 좁은 이유, 혹은 일자리가 적거나 한정적인 이유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수의 그 산업 비중, 그 경제 전반적인 부분이 그 화학 장치 산업인 국가 산업 단지에 의존을 해 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거기에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 없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여수의 경우는 숙박업이나 도소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그 여성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나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해양 관광 도시로서 그 여수가 부각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관광 인력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휴일에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꺼리는 직종이 돼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 주변만 봐도요.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혹은 아이 양육을 해야 될 때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조직 혹은 타인에 대해서 타인 때문에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는 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와 집안일은 엄마가 맡아야 한다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의 유리천장 같은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아이 낳으면은 믿고 맡길 데 없는데 뭐하러 1, 2년 더 고생을 하느냐 해서 미리 결혼할 때 이미 그만두는 그런 것이 오히려 그 임신 출산하고 나서 그만두는 것보다 비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는 집안에서도 남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지역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극복 방안은 어떻게 좀 갖고 계세요? 그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내가 꼭 직업을 가져야 하나요? 직장에 다녀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남성들한테 하지도 않고 남성 스스로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육아를 여성에게만 의존하는 책임지우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라든가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확실히 조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정책과 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네. 스웨덴의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스웨덴이 그렇게 여성 경제 참가율이 높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1970년도에 그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 때 정부가 스웨덴 정부도 고민을 해서 그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여성이 경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제도화시켰던 것이 특히 남성을 육아와 가사 노동에 그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 굉장히 주요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진국의 사례를 드셨는데요. 스웨덴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이 가사에도 참여하고 또 경제 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 역시 이렇게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번 여성 박람회의 역할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하면 좋을까요? 20대에서 60대까지 그 연령을 좀 넘어서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인재채용관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직간접 참여 업체가 나오셔서 약 400여 명 저희가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창업관에서는 지역 내 여성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례를 저희가 전시하고 마켓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정보관은 저희가 청년 여성을 위해서 ICT 직종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네. 또 인터넷 스마트 과의존 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또 4차 산업을 대비한 소프트웨어 코딩 강사라든가 로봇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참여자가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또 요즘 핫한 그런 직업인 반려동물 행정교정사 예, 저희가 직업을 소개하고 집에서 혹시 속 썩이는 반려동물이 있으면은 있죠. 그 반려동물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취업 컨설팅관에서는 직업 선호도 검사, 지문 적성 검사, 도형 심리 검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퍼스널 컬러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원스톱 취업준비관에서는 준비가 안 된 여성들이 와서 이력서 사진도 찍고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도 와서 받으시고요. 네. 또 사진 찍을 수 있게 수정 헤어 메이크업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렇게 막 살펴봤는데요. 아니 이게 수십 가지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정말 용기가 안 났던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하시면서 이것저것 또 알게 되고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정보관 중에서 좀 인기가 있는 관이 있을까요? 정보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은 아무래도 본인이 준비 안 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쫙 준비할 수 있는 그 원스톱 그 취업 준비관이 인기가 있고요. 네. 또 그 자기의 적성을 잃어버렸던 자기의 적성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컨설팅관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뭐 박람회 당일 직간접적으로 400여 명에 대한 여성 채용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장에서 직접 채용이 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장에 32개 업체가 직접 나와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니까요. 네. 그 자리에서 직접 채용이 당연히 될 수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게시판을 이용해서 본인한테 맞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한테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박람회 다음 날부터 저희가 면접을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혹시 면접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자신이 없는 여성은 저희가 동행 면접이라고 해서 저희 전문 상담사가 직접 같이 동행해서 면접 보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동행 면접은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있던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시간이 안 돼서 이번 박람회 못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으실 텐데 이번 박람회가 아니어도 우리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그 가까운 곳에 순천, 전남 동부권 순천이나 광양 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다 있거든요. 직접 방문하셔서 전문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취업 연계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취업을 연계해드리고요. 준비가 좀 덜 되셨다고 생각하신 분에게는 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주 20시간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적성 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력서, 면접 클리닉 전부 해드리는 그런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올해 또 새봄을 맞아서 본인이 그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국비 지원 직업 훈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그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면은 좀 더 많은 보람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입니다. 뭐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요즘엔 집에 가면 도와줄 게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 여성분들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시지 말고요. 다음 주 수요일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가셔서 할 수 있다 이 자신감 한번 충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장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서는 올 상반기 도시재생 시민대학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수, 여서, 운수동 및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수업은 매주 금요일 6주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의 이해, 자원조사 및 분석, 또 주민공동체 사업 발굴 등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여수시민이나 지역의 단체들은요. 주민센터나 진남스포츠센터 내 평생교육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5월 11일까지고요. 시민대학 일정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정보통신기기 구입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그리고 관련 단체에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순천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3월 23일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